네, 현재 시간 2시 35분 지나고 있습니다. 시장 안에서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죠.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것들 예스냐 노냐로 투자 판단하기 용이하게 쉽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특징주를 이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이정민 이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매일 금요일만 매주 봤는데 예, 오늘이 마치 금요일처럼 느껴집니다만 여러분 목요일입니다. 과연 목요일 시장 안에서 눈에 띄었던 종목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만나보시죠. 오늘 하락률 상위 종목들 보면 대다수 종목의 반도체 소부장이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시세급변주와 그리고 오후장의 시세 분출 종목으로 대덕전자, 신택 이야기했는데 오늘 그 두 종목 모두 다 하락하고 있어요. 정말 바람잘 날 없는 AI 관련주, 그 안에서 반도체 버블론인데 이번엔 또 마이크로소프트 때문이었습니다. 과연 현 구간 우리 투자 의견 변경해야 되는지 보시죠. 주가와 수급은 노고요. 이슈와 성장성은 예스를 받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참 궁금한데 일단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자면 AI 제품과 관련해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것에 대해서 억측들이 좀 많자 마소 측은 또 부인하긴 했어요. 근데 그렇죠. 시장은 믿지 않고 있습니다. 어찌된 내용입니까? 워낙 이제 고평가 논란이 많다 보니까 조금만 노이즈성 뉴스가 나와도요. 시장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대덕전자만 하더라도 어제는 이제 5만 원대에 다시 안착하는 게 아닐까 하는 기대감을 안고 굉장히 수급이 몰리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46,350원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글로벌 고객사가 결국에 우리가 가장 연미하는 부분이 이거죠. 결국 수익이 받쳐주지 않아서 투자를 축소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첫 번째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모든 호재들을 다 반영해서 주가가 선반영해서 오른 거 아닐까 하는 이제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자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아마 좀 평가가 갈릴 것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 이런 식으로 조정이 나오는 종목들이 절대 다수입니다. 따로 악재성 뉴스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어쨌든 미국 시장 안에서도 빅테크 업체들 특히나 그동안 이제 어떻게 보면 지수 자체를 이끌어왔던 엔비디아가 쉬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에 따라서 그 밸류체인에 속했던 종목들은 최근에 전부 다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을 SK 하이닉스 또한 피해가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지금 현재 2.5%대 하락세를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 게 결국에 대덕전자에게도 영향을 계속 미치고 있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반도체라는 큰 시장 안에서 국내 증시 안에서 좀 강했던 거는 기판이었어요. 그쵸. 여전히 평도 좋고요. 삼성전기에 대한 증권사 눈높이도 점점 높아지고 있고 대덕전자 역시도 거의 뭐 대표 주자처럼 움직였었는데 오늘 하락이 나오면서 뭔가 추세적으로 이탈되는 건가 단기 이탈에 대한 걱정도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이정민 이사님은 오늘의 이 마이크로소프트 뉴스가 반도체주에게 뭔가 걸림돌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다. 걱정 없이 대덕전자 더 갈 수 있다라는 입장이신 건지요? 저는 이제 단기간 안에 최근에 어쨌든 IT 섹터 안에서도 특히 소부장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좀 슈팅이 나오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건전한 조정의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내년이나 또는 내후년 초반까지만 바라봤을 때는 여전히 수요나 공급에 대해서 특히나 수요 쪽에서는 굉장히 강한 수요가 있겠지만 공급은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현재 예상하는 그런 시각은 훨씬 더 많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이러한 조정에 따른 나만의 뭔가 이렇게 가격대를 좀 형성을 해가지고요. 설정을 해가지고 오히려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꽤 좋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매수 타점이 좀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난 시간에는 LS 일렉트릭이 투매가 나와서 한번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 안내를 했던 적이 있었었죠. 근데 지금 LS 일렉트릭 다시 한번 이제 지수 대비해서 차트를 놓고 보신다라면은 21선 위에 다시 올라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대덕전자도 어느 정도의 기간 조정이 있을지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기간이 지나면 다시 한번 이제 정고점을 향해서 달려갈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그 뭐 예를 들어서 메모리나 비메모리 쪽 그 기판과 관련되어 가지고는 여전히 전방 업체들의 수요가 굉장히 탄탄합니다. 근데 그동안 이제 동사의 실적에서 발목을 잡았던 부분을 굳이 하나 뽑자라면은요. FC BGA 가동률이 그동안 50% 후반대였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하반기
하반기, 그러니까 4분기 말부터 또는 내년 상반기 초반까지는 60%대 중반 이상으로 높아질 것으로 현재 동사가 이제 여의도와 소통하는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은 결국에 이제 이 부분에서도 흑자로 전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과 영업이익 단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드라마틱한 좀 이제 실적을 한 번쯤은 더 발표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대덕전자의 전체적인 총평은 어떨까요? 예스 2개, 노 2개를 받았거든요. 현 구간에서 투자 의견은 이렇습니다. 보시죠. 매수 가능하다. 단기 조정이 나왔을 때 기회로 삼자라고 했잖아요. 그럼 네. 오늘은 그 기회입니까? 아니면 조금 더 두고 봐야 됩니까? 저는 항상 좀 매수를 할 때 보수적으로 좀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네. 왜냐하면 대덕전자는 어쨌든 대세 상승을 좀 했던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11월 5일을 기점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5일 날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거래량을 굉장히 동반하면서 동사가 크게 이제 상승을 했던 날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날 이제 종가 같은 경우에는 43,2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43,200원 부근에서 동사의 주식이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지지를 받는지 또는 아예 거래 대금을 동반하면서 투매가 나오는지를 좀 지켜보면서 그 가격대 부근에서 한번 좀 매매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43,000원대까지 한번 기다려보자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대덕전자 매수 가능한데요. 조금 더 조정을 받고 나면은 그때 걱정 말고 나는 사겠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보시죠. 현대차 그룹주가 지금 시장의 주인공입니다. 네. 그렇죠, 네. 거의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에 들어온다면 그동안엔 반도체만 샀다면 오늘은 자동차주 위주로 사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8.76% 상승하고 있는데요. 자동차를 넘어서 로봇 기업으로 미래를 본다면 지금이 저점일까요? 이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현대모비스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예솔로 의견 주시죠. 오, 올예스가 나왔어요. 네. 저는 좀 아쉬웠던 게 사실 뭐 이 이슈의 가장 주인공이 현대차 먼저 올랐고 그쵸. 그다음에 현대오토에버, 현대글로비스 올랐는데 현대모비스만 그쵸. 계속 그 30만 원대라는 그 박스권에 갇혀 있다가 오늘 드디어 뚫어냈거든요. 네. 어때요? 이제 시작입니까? 일단 뚫어줬다는 것 자체가 너무 네. 고맙게 다가오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네. 제가 어제 현대모비스 연구원이랑 점심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어제 GB90 담당하시는 분이랑 식사를 했는데 로보티스 쪽 담당하시는 분 좀 불러서 같이 좀 밥을 먹을 걸 그랬어요. 아쉽네요. 네,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오늘 로봇과 관련된 부분을 어쨌든 말씀을 좀 드려야 되니까요. AS 실적 같은 경우에는 동사가 어쨌든 깔아주는 부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 부분에서 부러질 일은 거의 없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환율에 따른 대표적인 수의 섹터가 자동차 섹터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단에서는 어쨌든 받쳐줄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그 로보틱스 등 사업 포트폴리오를 동사가 현재 재편하고 있는 중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방향성에는 굉장히 부합한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제가 지난주에도 출연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 1월 달에는 주식시장이 좋아하는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죠. 그중에 하나가 바로 CES입니다. 근데 CES에서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아틀라스에 대한 이제 그 로봇을 또 하나 발표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죠. 그렇다면은 그 로봇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동사가 개발을 하고 있기도 하고 또 대량 생산과 관련되어 가지고는 동사가 가장 큰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되어서 호재성 뉴스가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우리가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2028년도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에 있는 공장에 3만 대 생산 규모의 그 로봇 공장이 건설 계획이 현대차 그룹 자체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근데 모비스 같은 경우는 이미 진출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되어서도 충분히 낙수 효과를 입을 수밖에 없는 이제 아무래도 계열사기 때문에요. 밸류 체인에 속해 있다라고 우리가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동사가 강점을 가지는 게 자동차 로봇을 우리가 빗대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 들어가는 조향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액추에이터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바로 로봇용 액추에이터로 변환이 가능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와 라이다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에 탑재가 되죠.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진 게 바로 로봇에 들어가는 이제 센서 모듈입니다. 그 다음에 차량용 전장 제어기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 이것을 소형화시킨 게 이제 로봇용 중앙 제어기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로봇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 같은 경우에는 동사가 이미 어느 정도는 다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현대모비스 현재 8.7%가량의 오름세를 보여주고요. 현대오토에버는 거의 상한가까지 그쵸. 간 상태입니다. 과연 이 안에서 현대모비스는 어떤 전략으로 지금 구간에 대응해야 될까요? 총평 만나보시죠. 올렸으니까
매수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 현대차그룹 안에서 송창현 사장이 지금 퇴진을 했는데 그렇죠. 이 역시도 해석을 그간은 이제 뭐 우리 혼자 자체적으로 기술에 노력할 거야라는 거에서 엔비디아 협력으로 뭔가 탈바꿈하기 위해서 사장이 퇴진한 거다라는 해석까지 더해지더라고요. 네네. 테슬라를 노리고 있는 현대차그룹 안에서 현대모비스 지금 매수도 가능합니까? 저는 조금 눌리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자라고 아니 좀 말씀을 드리고 올렸으면은 싶고요. 안 울려도 사도 되잖아요. 뭐 그럴 수는 있는데요. 네.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래도 조금은 조심하는 게 좋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요. 여러분, 모비스는요. 대장주가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모비스가 아니라 차라리 오늘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오토에버가 누가 봐도 대장주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일 이제 만약에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라면은 물론 현대 모비스도 굉장히 좋지만 결국에 무거운 종목입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증권 방송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공격적인 투자 성향일 것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토에버가 대장주기 때문에 오히려 오토에버를 조금 더 공격적으로 매수해 보시는 게 좋다라고 결론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이 현대차 난리에 기아는 빠진 겁니까? 네, 기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밸류체인 안에서 뭔가 로봇과 관련되어서 떠오르는 이미지나 또는 사업 포트폴리오만 놓고 봤을 때는 딱히 떠오르는 게 없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잠깐의 어떻게 보면 소외감을 좀 느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저는 좀 생각이 되고요. 이번에 로봇과 관련되어서 연계되어서 움직일 때는 결국에 오늘 올랐던 현대 그룹주 안에서도 이미 어느 정도는 우리가 분류가 끝났다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아 그 자체의 모멘텀이 아니라면은 로봇과 관련되어서는 기아보다는 다른 관련주들을 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대모비스 OES 매수 의견 받았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보시죠. 금리 인하 기대감 커지면서 바이오가 조금 더 살아나고 있고요. 그 안에서 8542 바이오는 오늘 장에 그 VC들의 인정을 받았다. 바이오 전문 VC 투자 유치 소식이 나오면서 또 주목을 받았습니다. 과연 바이오 장사 안에서 이 회사의 매력은 어떨까요? Yes or No 주시죠. 여기서도 올예스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그 바이오 안에서 전통 강자보다 새내기주들을 파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회사도 이번에 VC에 투자 자금을 유치했다라는 게 뭔가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VC들의 투자를 받으면요. VC들이 알아서 찌라시성 뉴스를 많이 뿌려줍니다. 네, 이것도 무시할 수가 없죠. 네, 당연히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 이제 다른 바이오 회사들보다는 어느 정도는 이제 하락할 때 그만큼 이제 호재성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부분은 우리가 좋게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어쨌든 특례 상장을 하던가 또는 이렇게 바이오 회사들 같은 경우 실체가 있냐 없냐로 우리가 항상 좀 논란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 적어도 이제 VC의 투자가 한 회사도 아니고 여러 회사에서 나왔다라면은 어느 정도는 기술력에서는 그래도 검증이 어느 정도는 됐다라고 우리가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VC 투자 중에서 아주 IB가 이제 추가적으로 동사에 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근데 이제 그 CB의 전환가액 하한선이 설정이 되었는데요. 8,000원으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빠지더라도 8,000원 이하로 빠지기는 힘들지 않을까 하는 이제 투자자들의 심리적인 기대감도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동사가 최근에 어쨌든 내세우고 있는 뉴스들을 놓고 봤을 때는 AI 신약 그 개발 플랫폼이죠. 네, 케미버스라는 이제 그 자체 플랫폼을 동사가 개발하고 있는데 관련되어서 고도화를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도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되어서 과연 어느 정도로 성과를 낼 수 있을지를 우리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고 시청자분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 중에서 지금 주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PHI 101의 글로벌 임상 일상에 대해서도 지금 우수한 안전성이 나왔다라는 것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시장이 개척할 것이냐 그 임상에 대한 관심이 많거든요. 성장성만 놓고 봤을 때에도 주목할 만한 회사예요. 그러니까 뭐 자금이 들어왔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특히나 그 고용암과 관련되어 가지고 항암제 임상은 동사가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좀 하고 있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관련되어서 물론 일상이긴 하지만 우수한 안정성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기대감이 몰리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뉴스가 있으면요. 안 좋은 뉴스도 우리가 분명 알고 있어야겠죠. 뭐 예를 들어서 유한양행이요. 2022년도에 PHI 201 그 비소세포 폐암과 관련된 기술 이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기술을 했다가 나중에는 결국에 계약이 해지된 이력도 있기 때문에 분명 우리가 이제 이런 바이오주들을 투자를 할 때는 어느 정도는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 분명히 기억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시청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에로를 잘하는 기업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크게 수익이 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럼 여기서 수익금이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이 났다라고 치겠습니다. 그러면은 한 1,000만 원 정도는 이런 그 에로 기대감이
있는 이제 그 스타트업이나 이런 회사에 투자를 하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워낙 대박을 꿈꾸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글로벌 회사에 애로를 한 이력이 있는지를 보는 건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꿈과 희망만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파로스 아이바이오 예스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 방송하고 있는데 자꾸 누가 잡음을 내네요. 이창진 네. 앵커님 좀 조용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정미 사님이 과연 파로스 아이바이오 총평 어떻게 주셨을까요? 투자 의견 보시죠. 총평은 관망입니다. 그래도 아직은 걸림돌이 있다? 네, 걸림돌이 약간 있는데요. 네. 그래도 예를 들어서 바이오 쪽에서 수익을 많이 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동사의 주식 매수를 해볼 만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8,000원 부근이겠죠. 그렇다면은 VC들과 거의 근접한 이제 가격대를 형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라면은 지금 현재 가격보다는요 8,000원 부근대까지 조정이 나오면은 그때 한번 네, 매수를 좀 진행해 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로스 아이바이오까지 봤고요. 마지막 종목도 만나볼게요. 빠지지 않는 로봇입니다. 오늘도 로봇 안에서 거래를 수반한 종목, 주가가 급등한 종목, 이슈가 있는 종목 굉장히 많았는데요. 원익홀딩스 과연 예솔로 어떻게 주셨을까요? 여기도 올렸습니다. 저 그냥 하나만 물어볼게요. 네. 지금 미국이 중국의 이 로봇 시장이 부럽기도 하고 견제되니까 로봇 패권을 다시 사로잡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로 인해 로봇주가 움직이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그중에 원익홀딩스여야만 하는 이유도 있습니까? 일단은 시장에서 반응을 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분류는 당연히 해야겠죠. 물론 뭐 홀딩스 자체가 하고 있는 사업 포트폴리오도 있지만 자회사가 이제 그 로봇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 이런 식으로 주가가 반응을 했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앵커께서 방금 어떻게 보면 핵심을 좀 짚어주신 것 같아요. 이중 패권이 부딪히는 가운데 미국 행정부에서 로봇 산업도 정책적으로 밀어주겠다는 게 바로 포인트가 되겠죠. 그렇다면 당연히 그 미국 안에 있는 로봇 업체들이 그 안에 부품을 중국 업체들 걸 쓰기는 굉장히 힘들겠죠. 근데 미국 자체적으로도 그런 부품들을 제조업단에서 생산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에 파트너 업체를 찾을 때 한국 기업들이 선호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주가들도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밸류체인 단에서 아예 중국 기업들이 배제가 되고 한국 기업들이 반사수율이 있는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좀 떠올려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1월 달에 CES가 있죠. 근데 CES에서 여전히 화두는 결국에 피지컬 AI, 그다음에 로봇 이쪽으로 시장의 이목은 쏠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되어서 로봇주들이 꿈틀꿈틀 거릴 수밖에 없는 호재성 뉴스가 CES 직전까지도 지속적으로 양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현재 시기가 되었다라고 시청자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원익홀딩스도 보면 로봇 안에서의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류는 해야 되지만 이 회사만의 매력은 무엇일까도 고민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총평으로 바로 만나볼게요. 지금 이 회사에 대해서 올예스를 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또 관망입니다. 올예스가 나오면은 매수가 약간 저희의 그 룰인데 그쵸. 관망이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대장주 매매를 좋아합니다. 근데 원익홀딩스는 결국에 대장주는 아니죠. 예를 들어 뭐 지주사 및 뭐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되어 가지고는 동사가 겹호재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부분을 이제 포인트로 잡아서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좋겠지만 만약에 로봇에 포인트를 잡고 투자하시는 분이라면은 당연히 예를 들어서 뭐 로보티즈나 또는 뭐 뉴로핏 뭐 이런 SPG나 이런 종목들이 하락을 할 때 동사 주식은 더 많이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대장주로 압축하자라는 의미에서 관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원익홀딩스까지 오늘 시장의 뜨거운 종목들 예스 or 노로 알아봤고요. 이정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